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그에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댓글을 보면 참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시는구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개장 전 30분. 저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앞에 와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늘 이제 고민이 되고 최근 그래서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하나 내려놔야 하나라는 고민도 정말 깊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연경 선수의 한마디가 제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한마디가 지금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예, 오늘은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장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실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발표된 CPI 이거부터 보셔야겠죠. 아무리 봐도 요리 봐도 조리 봐도 물가는 굉장히 높고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었죠. 헤드라인 수치 8.2%였습니다. 예상치 8.1%, 그를 웃돈 수치였습니다. 좋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이보다 더 문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가 문제돼요.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요즘 반등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6.6%, 최근 40년 내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물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구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지만 특히 기여를 많이 했던 쪽은 주거비와 식료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비하고 식료품이 계속 요즘 안 잡히는 모양새죠. 이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이번에 꽤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 전달 대비의 수치인데 전달로 0.7%, 0.8% 이 정도 오른다. 정말 부담이 되는 영역이겠죠. 대부분 보시면 식료품을 빼고 거의 이제 고정 비용입니다. 개인에게 고정적으로 지출 비용이 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라는 점이 하나의 우려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CPI의 비중 가장 높이 차지하는 쪽이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최근 추세적으로 계속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피봇,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라는 사인이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베팅 수치가 나왔는데요. 다음 달 11월에도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 밟을 예정으로 베팅이 압도적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려 96.3%의 베팅이 75bp에 나오고 있고요. 12월 또 한 번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아직 2번 연속 남아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올려서 고금리 수준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베팅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 초반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죠.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 이거보다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돌려 올라가면서 위쪽으로는 2% 넘는 종가 수준으로는 2.23%, 위아래의 진폭이 무려 5%포인트가 넘습니다. 이런 수치 정말 보기 드문 수치이죠. 이런 광경도 정말 드문데 2020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S&P 500 지수에 있는 11개 전 섹터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쪽은 에너지, 그 다음으로는 금융, 그리고 나서 반도체의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했을까요? CPI는 아무리 봐도 좋을 게 없는데 월가에서는 한 크게 3가지 이유를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법의 선반영이죠. 마법 다 갖다 붙이면 선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장은 BCA 리서치에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론 지표가 느리게 내려오긴 하지만 추세는 하락이다. 그 전달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자세히 세부 내용을 보면 음식 가격과 주거비 그리고 임금 상승 관련한
선행 지표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물가는 더 내려갈 것이다의 근거로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음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식품 가격이 최근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이게 서서히 이 후행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 지금 앞서서 세부 항목의 주거비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근거,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면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곳이 되는 가격들은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차를 두고 그 이후에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인데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족족 예상보다 다 잘 나왔습니다. 월그린 부츠가 그랬고 델타항공, 도미노피자, 블랙록까지 일제히 예상을 웃돈 실적, 생각보다 실적 괜찮은데 괜히 걱정했나?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자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블랙록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이제 파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정말 2008년에 왔었던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증시 내에서 금융주가 다 움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블랙록이 생각보다 실적 괜찮은데 라고 확인이 되자 그다음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JP모건이나 다른 금융주들도 실적 괜찮을 거야. 시스템 리스크는 너무 기우였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미 증시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는 1시간 안에 그렇게 뭐 5%포인트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수준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랜만에 등장하죠. 숏 스퀴즈, 랠리 가능성입니다. 월가에서 이제 유명한 전략가인 번스타인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뒤 화면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상 보면 자동 매수,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구간이기도 하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보시면 코로나19의 낙폭 수준, 코로나19 당시에 이 정도 낙폭으로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낙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코로나19의 낙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저점을 딛고 강세장에 중간 정도의 위치해 있는 그 하단 라인이었고요. 52주 신저가 딱 붕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인지 여부를 가눌 수 있는 장기 이평선이죠. 200주 이평선 딱 터치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다 장중에 찍고 빠르게 돌아 올려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정도면은 시스템 리스크도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 다진 거로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일종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구간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숏 스퀴즈 랠리 가능성은 여기와 이제 맞닿아 있는데요. 번스타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이제 하방에 베팅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 저점 구간에서 빠르게 올라가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 구간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그 공매도 했던 것을 매수해서 메워서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빠르게 매수하는 그 과정, 숏 스퀴즈, 그래서 더 가파른 상승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세 가지 논리 가운데 가장 좀 끄덕일 수 있을 만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점상 보면 환율과 금리의 안정 시점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보면 사실 우려감을 가질 포인트이기 때문에 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들려온 소식 덕분에 그런데요. 트러스 영국 총리의 감세안 요 그대로 가지고 가면 국가 괜찮은 거야? 우려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포인트. 이게 유턴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영국 언론을 통해서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며칠, 한 3일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영상 돌려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상 이제 원론적인 내용, 이게 이제 BOE에서 해야 하는
내용은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 그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실질적인 유턴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있었던 반응은 먼저 환율, 파운드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점은 CPI가 공개될 지점이었거든요. CPI가 공개되자 파운드 가치가 망가지면서 급락했습니다. CPI 안 좋은 물가 수치가 공개되자 달러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무너졌었죠. 이거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지표의 흐름인데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이 파운드화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 시점과 맞물려서 달러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이 됐는데 딱 이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로 시장이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전환하는 그 시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에 따라서 시장의 또 시나리오가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예의주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신 실적이나 숏스퀴즈 이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판명이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베어마켓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영국 이슈는 이건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수급 분석의 대가 쌍끌이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